자,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음,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양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음, 어느 순간에 이게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순간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만으로 그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면은 이 단원별로 이 각 스텝을 이렇게 밟아 나갔는데 상위권들은 요 전 단계를 자꾸 확인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요. 약하거나 잘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은 좀 되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앞으로만 쭉쭉 밀고 나가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자신의 수준만 그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 위의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앞에 내용을 자꾸 확인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와라랑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부분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는 것 그런 거를 추려서 이렇게 반복하기를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원 기억나시나요? 자기 수준보다 너무 멀리 있는 거를 정복할 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조금씩만 더 이 원을 키워나갔어. 제가 이거를 성장 효과라고 불렀죠. 이렇게 정복하는 거다.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수학 공부의 원리가요. 그래서 모든 필수 유형은 좀 암기를 하라고 했고요. 1분 내에 풀릴 때까지 반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 확통 분류를 하다가 저게 30분이나 걸려서 주요 장면만 제가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 한번 보시죠. 방향키로 제가 좀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확통이라는 과목 있잖아요. 확통이라는 과목을 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경우의 수하고 확률 부분하고 통계로. 이거는 학통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나 선행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큰 단원부터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세 단원어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 확률이라는 게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수잖아요. 경우의 수를 알면은 확률을 다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두 단원이랑 통계는 좀 따로따로죠. 네, 통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경우의 수에는 크게 저렇게 세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저겁니다. 그런데 경우의 수를 보통 분리를 하죠. 왜냐하면 모든 경우의 수 문제가 순열이나 조합으로 안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세 단원으로 세부적으로 저거부터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 맨 처음에 나와요. 자, 또는이 나오면은 합, 그리고가 나오면은 곱, 이렇게 그리고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 합의 법칙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곱의 법칙과 관련된 게 사실 배수하고 약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열에서는 순열의 정의라든지 팩토리얼이라든지 저런 계산법, 그 다음에 순열은 원순열과 중복순열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저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해 나간다는 거고요. 조합에서는 정의를 아셔야 되고 계산법을 아셔야 되고 성질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중복 조합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큰 키워드를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NHR 뜻과 계산법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 경우의 수를 전체적인 지도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핑크색 라인 위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경우의 수하고 순열만 가지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순열부터 좀 세부 가지치기를 해보니까
뭐 자리수 관련 문제가 있고요. 조건이 포함된 순열. 자, 저렇게 또 가지치기를 한 거죠. 특정한 위치, 조건, 이웃하는 경우, 뭐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런 가지가 나왔고요. 자, 원순열에서는 특정한 사람이 이웃하는 경우, 그리고 교대로 앉는 경우, 그리고 칸 색칠하는 원순열의 경우가 나왔어요. 그런 얘기고요. 중복순열에서는 뭐 자리수하고 관련된 거 OX로 답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 유형만 저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에는 단순한 같은 것을 포함하는 특정한 문자, 누가 누구보다 앞에 온다. 그리고 최단거리 문제 있죠. 저렇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좀 뒤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다시 경우의 수로 넘어갔을 때 1부터 어디까지 3의 배수와 4의 배수인 거 몇 개냐 했을 때 이거는 단순한 합의 법칙이 아니라 겹치는 거를 한번 빼줘야 된다. 좀 더 심화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때로는 저렇게 부등식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합의 법칙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게 부등식으로, 부등식 모양이거든요. 저해의 개수. 저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K야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저 약수 개수 세는 게 사실은 고배 법칙에서 나왔다. 그런 겁니다. 경우의 수에서 또 다른 유형이 수용도를 그려서 그런 게 나옵니다. 수용도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특이한 게 교란순열이죠. 저거는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저게 K야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자, 경우의 수에서는 그 도형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대칭성을 이용해서 세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저것도 이제 케이스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보시면은 그 지도 색칠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저게 이제 모의고사 같은 문제에 나온 기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사실은 저게 원순열하고 이제 결합해서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원순열에서 다시 이웃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웃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자, 저기서 조금 더 심화된 게 몇 개씩 뭉쳐서 저 사이사이의 관계를 만족하는, 그래서 붙어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적어도라는 말이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식 배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 순열에서. 그리고 저기서도 칸 색칠하는 경우가 있고요. 원순열에서요. 네,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자, 대충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리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이거는 완전히 마인드맵이잖아요. 마인드맵인데 그 마인드맵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모든 수학 문제를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가? 요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유형화로 모든 수학 문제를 다 공부하려고 하면 이 세상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일본, 중국, 인도 모든 그 수학책을 다 모아놓고 가지를 쳐야 돼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마다 좀 다르지만 이제 자기가 진짜 실력이 약하다는 판단이 들면 이게 요렇게 좀 공부를 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가지 쳤던 거 기억나시나요? 실력이 이제 약한 학생일수록 이게 굵직굵직한 거 있죠. 이거요. 그리고 그 다음 세부 가지였죠.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다음에 세부 가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우의 수를 대표할 수 있는 문제를 몇 개 한번 뽑아 보십시오. 그럼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경우의 수를 대표한다 그러면 합곱, 약수, 배수, 그리고 수용도는 대표적이죠. 제가 한번 색칠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가장 빈도수가 높고 자주 사용되는 거를 기준으로 수용도는 진짜 대표적이잖아요. 뭐 교란순열까지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합을 사용하는 몇 가지, 그거는 너무 쉽잖아요. 조금 더 추가된다면 한 이 정도. 그리고 뭐 곱의 법칙이다 그러면 약수 이 정도. 그리고 순열에서 함수는 어렵다 안 어렵다 이거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수준에 맞게 이해되는 것만 우선 건지시는 겁니다. 이 도형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꼭 건져야 되는 건데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외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약간의 암기. 자, 순열이다. 그럼 뭐부터 정복을 해야 되나? 사실은 요 앞에 있는 거부터 자기 실력이 약하다면 요거부터 빨리 반복을 했어라도 건져야 돼요. 그리고 큰 제목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제목을 이 제목에 해당하는 원순열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중복순열이다 그러면 최소한 이 중복순열에 해당하는 대표 문제들은 알고 계셔야죠. 같은 것을 포함한다 ABC가 지금 딱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놓치고 있는 학생들은 이 세부적인 거, 지엽적인 것에 자꾸 집착을 해요. 내가 왜 이 문제를 못 풀었을까?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지치기 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간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가지치기 전에 있는 것들을 자, 요것도 보세요. 조건에 대한 게 지금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나누어서 하나씩 정복한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놓고 나서 정복이 될 때마다 그 유형이 정복될 때마다 이렇게 한번 형광펜으로 한번 지워보세요. 나 이거 이제 알겠다. 그거는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을 때는 이렇게 하나씩 그 정복을 하시는 거고요. 그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면은 부담스러워서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좀 감 잡으셨나요? 저는 수학탐정 제이였습니다.